에코프로 기준으로 4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개인들이 매수했던 단가와 수량하고 비교해서 평균 매수가가 얼마냐 라고 생각 말고도 제약바이오 할 만한 게 뭐 있나 보게 되면 드디어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한국에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또다시 저희를 슬프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이게 또 기회일 수도 있다. 어제도 사실 한국 시장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네. 의외로 좀 강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렇게 뭐라 그럴까 미국하고 디커플링 됐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딱 그거밖에 없죠. 어제는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내릴 때 선물 매도가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따라서 선물 매수가 좀 매수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여기까지 와서 딱 지지하고 반전 시도했는데 어제 보면 잘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됐다기보다는 파생 쪽의 무게가 좀 실리면서 나왔던 변화라고 해석을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오늘은 중요한 지수대가 딱 여기입니다. 2590이네요. 2590을 오늘 종가로, 그러니까 시작은 이 정도 부분에서 시작할 것 같고요. 시작 그 정도? 한 10포인트? 예. 그 정도 할 것 같고, 여기서 공방 펼치는데, 어제처럼, 바로 다시 고개를 들고 양봉으로 내기 위해서는 오늘 또 필요한 거는 외국인들 선물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최근에 이제 옵션 만기이고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도 변동폭은 좀 크겠지만 기조가 어제와 똑같이 어제도 보니까 선물 한 10,000개 정도 매수를 하다가 종가상으로 확 줄이더라고요. 한 6,000개 정도로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이런 하락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더 조정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보다 아마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는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또 외국인들 선물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거 지금 네.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은 그래도 아직 하방 쪽으로 하방입니다. 네, 잡혀 있는 거죠. 약한 지금 8월달 이후로 보게 되면 어제가 추가로 선물 매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약한 4만 개, 3만 5천에서 4만 개 정도 매도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미국이 조정이 들어올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왔던 건지, 아니면 뭐 아시아 시장의 여러 가지 변화를 보고 들어왔던 건지, 아니면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니까 한국도 영향을 받을 거야. 근데 중국의 파생은 뭐 거의 움직일 수 없는 단계다 보니까 오히려 그를 반영할 수 있는 한국을 적극적으로 들어오는지, 뭐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 또 어제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대만 쪽에서 대만 달러가 최근 들어서 좀 두드러지게 약세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미중 간의 갈등과 대만 관련된 쪽의 이슈는 요즘 최근 좀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거를 대만 입장에서는 수출이 잘 될 거야 라고 해석하는지, 아니면 중국이 안 되니까 그에 따라서 대만 달러도 영향을 받으면서 약간 위축으로 가는지, 이것도 대만도 중요한 지수대에 위치돼 있죠. 그래서 이거 영향 따라서 국내 증시도 IT 쪽 단은 대만 쪽 영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변화가 들어오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결국에는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변동폭 커질 자리긴 한데 외국인들의 현물보다는 선물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또 파생 만기일이고, 그래서 거기서 딱 하락 시작했는데 외국인들의 선물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방향 타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아래도 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밀린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2570 지난번에 보여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그 하면서 만들고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는지도 봐야 되겠죠. 네. 네. 지금 미국 시장 근데 보면은 지수로 빠진 거는 별로 안 되는데 네. 중소형주 단에서는 상당히 많이 급락한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가운데서도 로블록스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가 네. 뭐 실적 미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이게 또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로블록스는 일단 22% 빠졌습니다, 어제. 근데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실적 가이던스도 있겠지만은 아마 로블록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 반응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약간, 게임으로 넘어가면서 좀 새로운 쪽의 변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비전 프로 나오고 그랬었을 때 이거를 좀 같이 그쪽으로 변해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약간 좀 뭔가를 요구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비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보여주고 있고 당연히 실적 근데 지금 시즌에서 이런 쪽이 실적 좋을 리가 없겠죠. 기대감은 별로 없는데 거기서 더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아웃도어 활동하는 때인데 로블록스 게임이 지금 될까요? 이런 쪽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들이 있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턴하기 위해서는 좀 중기적인 변화. 그러니까 즉 우리 메타 환경이나 아니면 또 지금 XR로 들어갔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게임의 변화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첫 게임으로 많이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오늘 체크해야 될 것 중에 이슈 중에 하나가 그거 같습니다. 드디어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한국에 올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독 보도라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잘 봤더니 뭐 그냥 듣보잡 뉴스 매체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또 나머지 동향 쭉 보니까 그 후속 보도들이 단독자 빼고 다 그냥 단체 관광객 허용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이 같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해야죠. 네, 중국 소비주 제가 보기엔 오늘은 매매를 하게 되면 중국 소비주 쪽일 것 같습니다. 또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시장에서 딱 들어오다 보면은 약간 또 테마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다 아시죠? 중국 소비주는 면세점, 카지노, 항공, 화장품 또 뭐 있죠?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반등 출발하겠죠. 근데 여기서도 단단한 거 찾아야 됩니다. 단단한 거 찾게 되면 단단한 글테크 글로벌 텍스 프리. 오 줄임말을 아시는군요. 예, 좀 많이 고생했지만 또 성수기 시즌이다 보니까 성수기 시즌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변화 봤을 때는 당연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돌아갈 것 같고 게다가 잼버리 쪽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한국에서 뭘 샀는데 그거를 뭐 면세 한다 그러면 온 인원이 15,000명인가 그렇다면서요. 그러면 이것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을 것 같고 근데 뭐 물론 학생들이 와봐야 뭘 많이 사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쪽의 영향권 거기다가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뭘 받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 종목인데 물론 상한가가 들어가서 시간 외에서 들어갔다 보는데 이제 시작하고 약간 단기 매물 받고 턴 강하게 하는지 뭐 이런 거 보시면서 오늘 매매 대응은 개인적으로는 이거 하려고 합니다. 이쪽이고 거기서 변화 트레이딩으로. 그렇죠. 오늘 시장은 위축되는데 그나마 호재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쏠려서 거기서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되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시작하고 9시에서 한 9시 20분 좀 땡기겠습니다. 시작이 약간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갭상승을 만들어 놓고 갭상승을 만들어 놓은 거를 훼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테마의 탄력들은 바뀔 겁니다. 근데 이게 워낙 기대감이 없어서 위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그냥 보면서 한번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또 몇 가지 종목들은 아마 코스닥에서 코스닥에서 신용장고 1위인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신용 아직 가장 신용이 그 공매도 장고 가장 많은 종목. 모르겠어요. 롯관계. 롯관계? 그게 네. 뭐야? 롯데. 아, 관광개발. 예. 그 예전서부터 워낙 많이 있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 쪽에서는 욕구가 그냥 두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급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런 쇼커버링 해야지 이런 것까지 같이 맞물린다 그러면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일단 말씀드렸듯이 갭 이후의 변화들 이거를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갭을 빠르게 메꾼다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또 시장의 영향을 똑같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 한번 판단해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뭐 볼만한 게 없는데요. 네. 오늘 어제 제약바이오주 오늘 그 준비하신 거 보면은 네. 제약바이오주하고 2차 전지 관련주, 전선주 쪽을 매수 관점으로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어제 다 좋은 흐름이긴 했는데 근데 오늘 이제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요거에 대한 뷰가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은 요거는 아직 계속 유효한 건가요? 이 전략은? 네, 그러니까 어제 강했던 섹터를 보고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쪽인데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한 테마냐, 아니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다시 한번 변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느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비만, 당뇨, 뭐 치매 치료제 이런 쪽으로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빅파마들이 해서 끌어오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관심이 계속 증가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봐서 아마 혹시나 어제 같은 경우도 만약에 2차 전지 강하고 반도체 강하고 그런데 그 사이 틈 속을 다른 것들을 충분히 보고 있었으면 이게 안 움직였겠죠. 근데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뭐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에 대한 영향력들이 크다는 거를 시장이 알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주 찾기로 움직이면서 거기서 같이 반응이 나왔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 계속 챙기는 게 맞을 것 같고, 물론 관련주들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이나 뭐 말씀드렸던 종목들 강하게 갔습니다만, 근데 이게 단기적인 강세폭이 좀 컸기 때문에 거기서 또 바로 대응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은 높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제약바이오 쪽이 다 예전에 크게 다쳐가지고 하기 싫어, 안 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쪽 몰라, 다른 거 할래. 뭐 오히려 지금 뭐 2차 전지를 한다든가 뭐 반도체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갈래.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약주 쪽은 그동안 너무 많이 밀렸다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약주 쪽에서 밸류 그렇게 비싸지 않은 종목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하면서 차라리 제약 쪽은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이걸 보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실적은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2차전지 관련된 쪽은 일단 3분기에 대한 양극재 판가가 떨어지면서 실적은 위축될 것이라는 부담감들이 상당히 높아서 이어지지만, 반대로 3분기 끝나면 4분기도? 라고 했을 때 4분기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막상 3분기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차전지 관련 쪽은 또 이제 밀리면 반등 나오는 스타일이겠죠. 근데 그 특히 내일이죠. 이제 리밸런싱 관련된 얘기 나오고, 막상 다음 주부터 이제 외국인들이나 리밸런싱 효과 때문에 쭉 매수가 들어오는 거 한번 변화 보시되, 저희가 에코프로 관련된 MSCI 리밸런싱만 너무 신경 쓰는데 그 같이 들어올 수 있는 편입되는 종목이 한화오션, JYP 엔터거든요. 이것도 외국인들의 동향 선정됐을 때 외국인들의 다시 따라오는 수급들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근데 2차전지 쪽은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요. 에코프로 기준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120만 원대. 저희가 저항이 뚜렷한 만큼 거기에 안착해서 그냥 또 예전처럼 쭉 가기보다는 시도했다가 또 흔들렸다가 하면서 약간 좀 저희 변동폭을 많이 줄이는 변화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급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급한 변동성, 이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다음에 기간 조정 정도의 성격이라도 보이고 다음을 노려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지금 마음 급하게 보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보니까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 키움 증권에서 네. 40만 원부터 에코프로 기준으로 4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개인들이 매수했던 단가와 수량하고 비교해서 평균 매수가가 얼마냐라고 봤을 때 얼마일 것 같으십니까? 모르겠네요. 예상이 찍어보세요. 네. 예상에서 네. 40에서 150 사이. 70 70이요. 중간. 평균이라고 그냥 중간 딱 찍으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성의가 없나요? 네, 너무 그렇습니다. 예. 68만 9천 원. 네. 2,000원 더 쓰시죠. 네. 단가가 101만 원. 그렇게 높아요? 우리 저점 매수가 상당히 된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분들이 얼마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살짝 되더라고요. 아, 그럼 지금 들고 있는 분들의 대다수는 지금 100만 원대 물려 있는 거다. 아, 물려 있는 게 아니라 100만 원대 사신 거다. 네, 약간 7%, 10% 뭐 수익권이나 그런 상황들이 아, 이미 수익 실현을 다 했군요. 그러면. 했거나, 아니, 그러니까 싸게 사셨던 분들이 뭐 정리를 하셨던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매수 단가만 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그냥 평균 통계치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지금 140만 원대 그때 단가가 높다 보니까 수량이 적어도 여기서 통계를 만들게 되면 끌어올리게 되겠죠. 네.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인 가격이 이 정도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만약에 그럼 평균적인 매매 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100만 원이 깨진다 그러면 불안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100만 원대에서 그래도 한 120만 원대 들어간다 그러면 와 20% 수익이니까 좀 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 계좌에 100%를 샀다든가 그러면은 120만 원대에서 좀 비중 줄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야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내가 살 수 있는 돈이 또 있죠. 근데 거기다 120만 원 넘어가라 하고 기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액션이 내가 나올 수 없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좀 줄였다가 다시 흔들릴 때를 봐야 되는 또 자꾸 그냥 좋은 종목이니까 넣어놓고 그냥 기다리면 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장기 투자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장기 투자할 때 생기는 그 여러 가지 변동성의 굴곡, 네. 올라가기도 하지만 물론 확 빠지기도 하는 이러한 굴곡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감당할 각오가 되신 분들이라면 괜찮은데 네. 그럴 줄은 몰랐지. 그냥 이렇게 계속 그냥 계속 우상향으로 가면서 시간이 끌려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게 걱정이 좀 되긴 해요. 장기 투자가 너 나랑 장기 투자해 악수 그래서 거기서 돈을 팍 사가지고 악수했으니까 잘 가겠지 이건 아닙니다. 장기 투자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만약에 저점에 샀다고 하더라도 저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 엄청 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중간에서도 좀 세게 올라갔다가 좀 줄였다가 세게 올라갔다 이런 강약 중간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HBM3에서 한미반도체를 본다. 이것도 강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변동폭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만약 시총 기준으로 만약에 5조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상 쪽에서는 당장은 못 갈 거야. 그러면 상고 좀 줄여줬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갔을 때 다시 보완시켜 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더 내가 좀 시장을 맞춰가고 역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변화가 되는 것 같고 또 모르지 않습니까? 의외로 어떤 시장에 뭐 충격이 나왔는데 아이고 지금 추가로 살 기회인데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걸 마련하기 위해선 비싸게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사는 것도 좋겠죠.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나마 현금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뭐 이러고 시장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이거 가능할까요? 이런 거? 뒷짐지고 이러고 보는 거? 이거 제가 보기엔 그게 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나왔던 여러 가지 그 반복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네. 물려서 고생하던 주식들 팔고 이렇게 괜찮다 생각하는 곳으로 옮겼다가 네. 고생한 경우들이 많죠. 예전에 삼성전자 팔아서 네이버 카카오 갔다가 고생하신 분들 네. 이번엔 그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삼성전자 팔아서 포스코홀딩스를 샀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동성을 잘 이해하고 견딜 수 있는 각오들이 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보니까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서 코스피의 신용잔고가 무지 빠르게 늘어납니다. 근데 대충 개인들 매수세와 같이 보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를 신용 매수도 같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 신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나오는 또 하나의 변화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또 이쪽에서 반도체 쪽에 신용 매수도 들어가는 게 있겠죠. 근데 마음이 급하다 보면은 빠른 시일 안에 내가 큰 돈을 벌 거야 라는 마인드가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다 길게 봐야 될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 이게 HBM3나 이단의 종목들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막 시작을 해서 거기서 개화하는데 저희가 또 심리적으로 뭐 급하게 들어갔다가 또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 쪽에서도 이거 안 되겠어. 그냥 또 이번이 저점인 것 같으니까 또 다 신용까지 사겠어. 이거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만약 신용으로 들어가 있다. 꼭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게요. 지금 신용 있는 분들은 이런 날 얼마나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하시겠어요. 편안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는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네, 즐겁게 해야 됩니다. 즐거운 인생. 투자도 즐거워야 돼. 필승, 사생결단. 네. 그러고 살다 보니까 네, 삶이 진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돈 못 벌고 뭐 끝난다라고 생각하면서 매매하다가 물론 나중에 가게 되면 무슨 가등수를 겪고 뭐 하다가도 벌긴 벌죠. 근데 그 지나온 날을 생각하다 보니까 와 이때 차라리 이걸 좀 챙길 걸 아니면 차라리 내 몸 좀 돌볼 걸 이런. 자, 네. 오늘 좀 우리가 좀 정리해서 네.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 하나만 잡아주시고 네. 마무리하죠. 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그냥 저희가 다 신약 쪽만 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말고도 제약바이오
할 만한 게 뭐 있나 보게 되면 임의용 기기 이런 것도 제약이고 의료기기도 제약 바이오 쪽에 그렇죠.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한번 챙기셨으면 좋겠고 어제 보니까 덴티움 의미 있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좀 덜 올라간 녹십자 같은 경우도 제약 쪽에 좀 강장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는데 그렇다고 뭐 한번 흐름들 보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시장이 또다시 저희를 슬프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 너무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이게 또 기회일 수도 있다.